저는 올해 75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죠.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남편도 평범한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을 했고요. 우리 부부는 평생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큰 사치는 부리지 않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노후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소중한 외아들이죠.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도 괜찮은 아이 같았고요. 둘 다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났어요. 첫째 손주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기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찾아왔어요. 표정이 좀 난처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한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남편이 물었죠. 저희 둘 다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애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요.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때 제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허리도 안 좋았고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손주잖아요. 그래, 우리가 봐줄게. 남편이 먼저 대답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우리 집으로 들어오렴. 손주 키우는 거야 기쁜 일이지. 아들 내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는 아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밤낮이 따로 없었죠. 아기가 밤에 자주 깼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제 허리는 더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손주가 웃을 때면 그런 고생이 다 잊혀졌습니다. 둘째 손주도 곧 태어났어요. 이제는 2명을 봐야 했죠.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도와줬지만 육아는 역시 힘든 일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방에서 쉬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 밥을 먹이고 씻기고 놀아줬어요. 낮잠 재우고 다시 간식 챙기고 저녁에는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죠. 몸은 피곤했지만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건 행복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할라.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손주들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손주들이 3살, 4살이 되면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라고 부를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드디어 큰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됐어요. 둘째도 곧 갈 수 있는 나이였고요. 그때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애들도 어린이집 가니까 저희가 나가서 살려고요. 그래, 어디로 갈 건데? 여기서 차로 한 30분 거리에 전셋집을 하나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예요. 아들의 말에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그동안 북적이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독립하는 게 당연하죠. 알았어. 잘 됐네. 그래도 가끔 들러. 남편이 말했어요. 이사를 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 둘 다 회사 다니다 보니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가끔 오셔서 집 좀 치워주시고 반찬 좀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몇 년을 손주 키우느라 제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언제 갈까? 이번 주 수요일쯤 오실 수 있으세요? 응, 갈게.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아들 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죠. 아침 일찍 나가서 집안 청소를 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냉장고에 가득 채워 넣었죠. 며느리는 돌아오면 항상 고맙다고 했어요. 싹싹하게 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사는 했습니다. 아들도 감사하다고 말했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 자식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남편이 가끔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몸도 안 좋은데. 괜찮아요. 우리 아들 집안일인데 제가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 일도 해야 하는데 아들 집까지 가서 집안일을 하니까요. 하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 아들 집을 다녔어요.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어느새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 가족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뻤으니까요.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제 갓난아기였던 손주들이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죠.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들 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된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인데? 애들 대학 입시 때문에 상담할 게 있어서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토요일에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엄마, 아빠. 사실은요.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네. 남편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둘 다 회사 다니긴 하지만 전세금도 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이어서 말했죠. 등록금이 부담이 돼서요. 애들한테 장학금 받으라고 하고 대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니.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통했죠. 그럴 것 없어. 등록금은 우리가 낼게. 제가 먼저 말했어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낸다니까. 손주들 등록금. 애들이 대출받아서 학교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 엄마,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괜찮아요. 아들이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은 일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평생 모은 돈 있잖아. 손주들 교육비로 쓰는 게 당연하지.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낼 테니까. 아들 내외는 연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죠. 우리 돈이 좋은 곳에 쓰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었죠.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 정도였어요. 1년이면 800만 원이고 4년이면 3,200만 원이죠. 둘째까지 합치면 6,400만 원입니다. 여보, 이 돈이면 우리 노후 자금에서 꽤 큰 비중인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손주들인데 어떡해요. 우리가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손주들 교육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첫 등록금을 보낼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래, 애들 잘 공부하라고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둘째도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 2명의 등록금을 다 내야 했죠. 1년에 1,60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저는 더 알뜰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외식은 거의 안 했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았죠. 마트에서도 할인 상품만 골라서 샀어요. 당신 너무 아끼지 마.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젊을 때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손주들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주들이 학교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찼습니다. 학기마다 등록금을 보냈어요. 큰 손주가 2학년, 3학년이 되고 둘째도 학년이 올라갔죠. 저는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니까요. 가끔 손주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공부는 잘하고 있어? 네, 할머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전화해. 네, 할머니. 감사해요. 손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우리 돈이 헛되이 쓰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덧 큰 손주가 4학년이 됐습니다. 마지막 등록금을 보내는 날이었어요. 저는 은행에서 이체를 하면서 생각했죠. 드디어 끝이구나. 이제 큰 손주는 졸업하고 취직을 할 거야. 여보, 큰애 등록금은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그러게. 이제 둘째만 더 지원하면 되겠어.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손주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식에 초대를 받았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학사모를 쓴 손주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컸구나. 우리가 등록금 대준 보람이 있네.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큰 손주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라. 남편이 손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들 내외도 함께였죠.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도움 없었으면 애가 학교도 못 다녔을 거예요. 며느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손주인데 당연한 거지. 이제 둘째만 졸업하면 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2년 뒤 둘째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더 이상 등록금을 낼 일은 없는 거죠. 저는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여보,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까요?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인생 좀 즐기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이 사회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잘 살아주길. 그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둘째 손주가 졸업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손주들이 취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죠. 아들아, 애들은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취직은 잘 되고 있어?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건성으로 대답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바쁘겠거니 생각했죠.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걸었을 때 겨우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니, 그냥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한번 올래? 엄마, 저희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구는 걸까? 여보,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바빠서 못 온대요. 그래, 손주들 취직 준비하느라 바쁘겠지.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죠. 아들 가족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명절 이틀 전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추석에는 올 거지? 엄마, 죄송한데요.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데? 저희 가족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벌써 예약도 다 해놨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절에 여행을 간다고요? 여행은 다음에 가도 되잖아. 추석인데. 엄마, 이미 다 예약했다니까요. 취소하면 위약금도 나오고요. 그래도 죄송해요. 다음에 갈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아들이 추석에 여행 간대요. 뭐, 명절에 여행을?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다음에 온대요. 참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준비해놓은 음식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죠. 추석을 남편이랑 둘이서 보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앉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텅 빈 느낌이었죠. 여보, 우리 둘이 먹기엔 음식이 너무 많네요. 그러게, 다 버리기 아깝구먼.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명절인데도 전혀 명절 같지 않았어요.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손주들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보낼 수 없을까? 엄마, 애들 지금 취직 준비하느라 바빠요. 시간 나면 보낼게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나중에요, 엄마. 또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어요. 손주들 얼굴 한번 보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설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설날에는 올 거지? 추석에 못 왔으니 이번에는 와야지. 엄마, 저희 설날에 다들 몸이 안 좋아요. 며느리가 독감 걸렸고 애들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그럼 나중에 괜찮아지면 오고. 증상이 심해서요. 전염될까봐 못 갈 것 같아요. 아들아, 그래도. 죄송해요, 엄마. 다 나으면 갈게요. 이번에도 안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추석에 이어 설날까지 안 온다니. 여보, 이번에도 안 온대요. 다들 아프대요. 정말? 그렇게 아프면 우리가 가서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다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아프면 엄마가 가서 돌봐줄까? 죽이라도 끓여줄게.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쉬면 돼요. 하지만, 엄마,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오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설날도 남편이랑 둘이 보냈어요. 떡국을 끓여서 먹었죠. 텔레비전만 멍하니 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손주들 생각이 나서 또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애들 다 나았어? 이제 괜찮으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엄마, 애들 지금 면접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시간 나면 갈게요. 면접 준비가 그렇게 바빠?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요. 나중에요. 또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건지. 그럼 우리가 갈게. 애들 얼굴이라도 보게. 엄마, 저희 다음 주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요. 이번 주말에는 짐 싸야 해서 바빠요. 여행? 또 여행을 가? 네, 애들 취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 가려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행 갈 시간은 있으면서 우리 볼 시간은 없다는 거잖아요.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또 여행 간대요. 뭐? 또? 네, 가족 여행이래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를 했어요. 매번 핑계가 달랐죠.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온갖 이유를 대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남편도 동의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들 졸업하고 나서 딱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전화 통화도 거의 안 됐죠. 제가 전화하면 받지 않거나 받아도 바쁘다며 끊었습니다. 저는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그렇게 키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건가 싶었죠. 1년이 2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들 가족과는 연락이 뜸했어요. 명절마다 핑계를 대고 안 왔죠.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안 올 거니까요. 2년이 3년이 됐어요. 정확히 3년이었습니다. 손주들 졸업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매일 손주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릴 적 사진들이었죠. 제품에 안겨서 웃고 있는 모습.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여보, 애들이 우리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남편도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났어요. 손주들 기저귀 갈아주던 일, 밤새 달래주던 일, 아파서 병원 데려갔던 일. 하나하나 기억났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무릎 아픈 것도 참으면서 키웠잖아요. 일주일에 2~3번씩 아들 집 가서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주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었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었죠. 그래도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건데 대학 등록금 생각하니 더 기가 막혔어요. 6,40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노후 자금에서 큰 부분이었죠. 3년 동안 명절도 6번이나 지났습니다. 추석 3번, 설날 3번. 단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처음에는 여행 간다고 했죠. 2번째는 아프다고 했고요. 3번째는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4번째는 또 여행이었고요. 5번째는 회사 일이 바빠서였죠. 6번째는 아예 연락도 안 했어요. 저는 명절마다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부모님 제사였어요. 아들이 와서 절이라도 해야 하는데 오지 않았죠. 제사상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손주가 와서 절을 못하네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도 옆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손주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과일 사놨어. 이번 주말에 올 거지? 그 할머니의 얼굴이 환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왜 저럴 수 없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마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주랑 통화하는 거 봤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잖아. 맞아요. 예전에는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손주들 키울 때 혹시 실수라도 했나? 아들한테 잘못 말한 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남편이 말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다들 손주 자랑을 했어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 내가 용돈도 주고 그래. 우리 손주는 매주 와. 할머니 그러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친구 하나가 물었죠. 너는? 손주들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거짓말을 했어요. 창피했습니다. 손주들이 3년 동안 안 온다고 어떻게 말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친구들이 손주 자랑하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예전에는 자랑했었는데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3년 사이에 제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고 머리도 더 하얗게 샜죠.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여보, 제가 많이 늙었죠? 아니야.
그대로야. 남편이 위로했지만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죠.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도 안 받았습니다. 세 번째 걸었을 때 겨우 받았어요. 엄마, 왜요? 아들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 바쁜데요. 나중에 통화해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너 지금 시간 좀 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고 슬프고 서운하고 그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들아, 손주들 졸업하고 나서 3년이 지났어. 3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단 말이야. 엄마, 저희 바빴잖아요. 바쁜 건 알아. 하지만 3년이야, 3년.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말이 돼?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너희 손주들 어릴 때 키워줬지. 아파도 참고 키웠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너희 집 가서 청소하고 반찬 해줬고 대학 등록금까지 다 냈잖아. 그건 감사하죠. 감사하면 인사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30분 거리 살면서 3년 동안 인사 한 번을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희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고요. 아들이 변명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 매번 핑계만 대더니 무슨 이유가 있어? 취직 준비하느라 바빴고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회사 일도 힘들었고요. 그래, 바쁜 건 이해해. 하지만 3년이면 한 번쯤은 올 수 있잖아.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바빠서 그런 거야? 엄마, 왜 이러세요? 그렇게까지 따질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겁니다.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서운해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는 거야?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희가 바빴다니까요. 바쁘면 다야? 부모 얼굴 보는 것도 바빠서 못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도 할 말 많아요. 뭐?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따지세요? 저희도 힘들었다고요. 아들이 화를 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싶었죠.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엄마, 저희도 사정이 있었다니까요. 왜 이해를 못하세요? 사정? 3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올 사정이 뭔데?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회사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주말에도 일했고요. 애들도 취직하고 나서 정신없었고요. 그래도 명절에는 쉬잖아. 그때도 못 와? 명절에 저희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보낸다고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요? 아들아, 우리도 내 가족이야. 부모잖아.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다고요. 내 생활에 부모는 없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잠깐만, 아직 할 말이. 나중에 통화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었죠.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크던데. 여보, 아들이 오히려 화를 내요. 자기들도 힘들었대요. 바빴대요. 뭐? 오히려 화를 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고. 왜 이해를 못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진정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고요. 자기들도 힘들었다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여보, 우는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아들 말이야. 어제 통화 내용 생각해 봤는데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도 밤새 생각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착각이요? 응. 아들이 우리한테 고마워한다고 생각했잖아. 손주 키워주고 등록금 내준 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화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걔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찾더니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생각해봐. 손주들 어릴 때는 우리한테 맡겼지. 등록금 낼 때도 우리한테 손 벌렸고, 그런데 이제 다 컸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지.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여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네. 아들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는 거야. 걔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이제는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부모를 부모로 안 보는데. 남편이 식탁을 툭 쳤어요. 앞으로 연락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자. 그리고 재산도 한 푼 안 줄 거야. 재산이요? 응. 우리 평생 모은 돈이잖아. 그 돈으로 우리가 잘 살면 돼.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 쓰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저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요.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 둘이 힘내야지.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아들 생각, 손주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잊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노력했어요. 아들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주 사진도 치웠죠.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떼어냈어요. 여보, 사진 다 치웠어요. 잘했어. 이제 우리 사진만 걸자. 남편과 둘이 찍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이었어요. 젊고 행복해 보이는 우리 모습이 거기 있었죠. 우리 다시 이렇게 되자. 행복하게. 그래요. 꼭 그렇게 해요. 저는 여행 책자를 꺼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많았어요. 유럽, 동남아, 제주도.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요? 좋아. 가자.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다음에는 유럽도 가요. 평생 가보고 싶었잖아요. 그래. 다 가자. 우리 돈으로 우리가 즐기는 거야. 저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너무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네요. 그러게. 이제 우리 생각하면서 살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한테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받지 마. 필요한 거 있어서 연락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요. 다음 날 여행사에 갔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를 예약했어요. 호텔도 좋은 곳으로 골랐죠. 여보, 예약했어요. 다음 달 15일에 출발해요. 좋아. 기대된다. 남편도 들떠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가방을 꺼냈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언제 여행을 가봤나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예요? 글쎄,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시간 참 빠르네요. 10년 동안 여행 한 번 못 갔던 거예요. 아들 돕느라,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었죠. 이제는 우리가 즐길 차례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차례예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랑 단둘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흑돼지 고기도 먹고 해산물도 실컷 먹었죠. 돈 아까운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남편도 행복해 보였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주 유럽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보름짜리 패키지였어요. 가격이 꽤 나갔지만 망설이지 않았죠. 여보, 이거 좀 비싼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돈인데 우리가 쓰는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럽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에펠탑도 보고 콜로세움도 보고 평생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가는 거예요. 출발 이틀 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아들이었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여보,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받지 마.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받으면 또 스트레스 받아. 그냥 놔둬.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오후에도 왔고 저녁에도 왔습니다. 하루에 4번이나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거는 거예요? 필요한 게 생긴 거겠지. 뭐?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5번째 전화가 왔을 때 문자가 같이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문자를 읽고 코웃음이 났어요. 드릴 말씀이라니. 3년 동안은 할 말이 없더니 이제 생겼나 봅니다. 여보, 문자 봤어요? 봤어. 무시해.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걷고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고 알프스를 봤죠. 남편과 손잡고 다니면서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이탈리아 음식 정말 맛있네요. 그러게. 파스타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우리는 매일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아들 생각은 전혀 안 났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에는 어디 갈까? 동남아는 어때요? 태국이나 베트남. 좋지. 예약하자. 우리는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또 아들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얼마나 걸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우리 여행 갔었어. 유럽. 유럽요? 갑자기요? 갑자기는 무슨. 보름 전에 예약했는데.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냥 오래 못 뵀잖아요. 인사드리러요. 인사드리러라니. 3년 동안 인사 한 번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인사를 드린다고요? 아들아, 우리 바빠. 네. 바쁘시다고요? 응. 다음 주에 또 제주도 가거든. 그 준비하느라 바빠. 또 제주도요?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왜? 우리 여행 다니면 안 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주 다니시네요. 그래. 앞으로도 자주 다닐 거야. 동남아도 갈 거고.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그럼 제주도 다녀오시고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그때도 바쁠 것 같은데. 엄마,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필요한 게 있구나. 무슨 말? 전화로 하기는 그래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아, 나한테 무슨 얘기할 건지 뻔히 알아. 네, 돈 얘기지 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들을 필요 없어. 미리 말해줄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재산은 10원도 내한테 안 줄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을. 유산은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 우리 돈은 우리가 다 쓸 거니까. 제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엄마,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뭐하러 만나자는 거야?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인사는 3년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인사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바빴다고 했잖아요. 바빴으면 지금도 바쁘겠네. 그런데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해? 엄마, 너 필요할 때만 우리 찾지. 손주 키워달라 할 때, 등록금 낼 때. 그때만 우리 생각하더니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야? 30분 거리 살면서 3년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만나자고 하는 게 웃기지 않아? 엄마,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너희가 우리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해. 명절마다 핑계대고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저는 하나하나 따져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됐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거야. 엄마. 그리고 유산은 10원도 기대하지 마.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 마음대로 쓸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돈 때문에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됐네.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엄마, 잠깐만요. 뭐? 정말 오해예요. 저희 진짜 바빴어요. 바빴으면 지금도 바쁠 거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마. 우리도 바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속 시원하다. 여보,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야. 잘한 거야. 당연한 말 한 거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기도 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으니까요. 여보, 이제 진짜 끝이네요. 그래.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남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죠. 여보, 우리 동남아 언제 갈까요? 다음 달에 가자. 태국 어때? 좋아요. 예약할게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행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패키지를 찾아봤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태국 여행 예약을 마치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아들한테 딱 잘라 말한 게 잘한 일 같았어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죠. 여보, 태국 예약했어요. 다음 달 20일 출발이에요. 좋아. 방콕하고 푸켓 다 가는 거지? 네, 일주일 코스예요. 우리는 여행 계획을 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태국 여행도 정말 좋았어요. 왕궁도 구경하고 해변에서 여유도 부렸죠. 태국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었습니다. 팟타이, 똠얌꿍, 망고 스티키 라이스. 모든 게 새로웠어요. 여보, 이렇게 사니까 인생이 즐겁네요. 그러게. 진작 이럴 걸 그랬어.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야,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응, 여행 다녀왔어. 태국. 태국? 좋았겠다. 나도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너 요즘 여행 많이 다니더라. 유럽도 갔다며? 응,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있잖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지. 손주들한테는 안 줘?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안 줘. 우리 돈인데 우리가 쓸 거야.
제 대답에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너 생각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손주들 얘기만 하더니 사람은 변하는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죠.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 그냥 깨달은 거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자식 위해서만 살 필요 없어. 그치?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저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즐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친구들이 당신 많이 밝아졌다고 하던데?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들 신경 안 쓰니까 그런 거야. 맞아요.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일본을 갔어요. 오사카하고 교토를 둘러봤죠. 벚꽃이 만발한 계절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보, 벚꽃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 사진 많이 찍자. 우리는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손잡고 웃는 사진이었죠. 일본에서 맛집도 많이 다녔어요. 초밥, 라멘, 우동. 다 맛있었습니다.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매달 여행 다니는 거 어때요? 좋지. 다닐 수 있을 때 다녀야지.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달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갔죠. 강원도, 경주, 부산, 홍콩, 싱가포르, 대만. 갈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카트에 좋은 고기를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안 사던 비싼 고기였죠. 이거 비싼데 괜찮아?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먹을 건데.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과일도 좋은 걸로 골랐어요. 샤인머스켓, 체리, 망고. 예전에는 가격 보고 포기했던 것들이죠. 당신 요즘 장 보는 게 달라졌어. 알아요. 이제는 우리 위해 쓰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여보, 참 평화롭네요. 그러게. 이런 게 행복이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그래. 꼭 그렇게 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카페에 갔어요. 분위기 좋은 카페였죠. 케이크도 시키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여보, 다음 여행은 어디 갈까요? 저는 여행 책자를 펼쳤어요. 스페인은 어때? 가보고 싶었잖아. 좋아요. 스페인 가요.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세비야. 가고 싶은 곳이 많았어요. 스페인 음식도 맛있다던데. 파에야 먹어봐야지. 남편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미래를 계획하는 게 즐거웠어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나긴 해요. 나도 그래.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저도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밝았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갈까요? 그래. 가자. 우리는 일어나서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요. 뒤돌아보니 우리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였죠. 저는 웃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서로 의지하며 걷는 인생.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인생.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행복은 자식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한테서 찾는 거라는 걸.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요. 평생 희생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차례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남편과 함께.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요.